군수업체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대표이자 플레이보이 막라니가 테러리스트 단체에 납치당한 후 천재적인 지능으로 로보캅이 되어 탈출합니다. 그 이후 슈트 개발에 본격적으로 재미를 붙인 토니 스타크는 강철 슈트와 함께 히어로로서 지구 수호에 앞장서는데요. 본격적으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영화이자 또 다른 금수저 히어로 아이언맨 시리즈입니다. 2008년 등장해 이 망해가던 만화 회사를 본격적으로 영상 산업에 진출시켜서 크게 대성공을 일으킨 그 바로 시발점이 되는 영화 아이언맨입니다. 사실 90년대 마블 코믹스는 굉장히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굉장히 이제 망해가고 있었고 뭐 이제 이러다가 공중분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를 막 여기저기 팔았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스파이더맨이라든가 엑스맨, 뭐 데어데블, 판타스틱 4 그리고 심지어 맨싱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이 B급 중에 B급 만화 라이센스까지도 팔았어요. 사실 이렇게 막 헐값에 이제 라이센스를 팔아 제끼면서도 이걸 어떻게 영화를 만들 수 있겠어? 했는데 세상에 스파이더맨이 대박 났잖아요. 그렇게 이제 다른 영화들이 성공을 하니까 마블 역시도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던 것이 바로 이 아이언맨 1편입니다. 사실 이 영화는 촬영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시나리오가 바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메이킹 필름 같은 거를 보면 같은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이제 텀을 두고 촬영하고 재촬영하고 촬영하고 재촬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고요. 사실 1편 같은 경우에는 액션이 지금만큼 많이 없었다 그래요. 오히려 나중에 재촬영을 하면서 액션 장면을 추가한 경우들도 있고 관객들이 그 또 액션을 또 재밌게 봐서 2편에서는 또 액션을 조금 늘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원래 1편은 이 배트맨 비긴즈처럼 히어로 탄생의 이야기에 좀 더 집중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뭐 재촬영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아카데미에 두 부분의 후보가 올랐어요. 음향 편집상하고 시각 효과 부문. 그리고 이 특수 효과의 거장이신 스탠 윈스턴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남긴 또 작품이기도 합니다. 사실 아이언맨은 다른 어떤 스파이더맨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인지도는 좀 떨어지긴 해요. 거기다가 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오랜 또 마약 이것 때문에 사실 좀 배우 생활도 그렇고 사생활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오락 영화에 과연 이런 문제가 많았던 배우가 잘 할 수 있을까? 어울릴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많았고 로다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영화는 오디션을 보고 통과를 했습니다. 게다가 출연료도요. 우리나라 돈으로 5억 원밖에 안 된다고 해요. 5억 원이면은 송강호 씨 출연료인데, 그죠? 근데 지금은 500억이 넘는 출연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 토니 스타크라는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금수저가 되셨죠.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 아니면 토니 스타크라는 캐릭터를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맛깔스럽게 살려냈습니다. 심지어 스탠리조차도 이 사람은 토니 스타크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뭐 이제 칭찬을 할 정도로 굉장히 잘 뭐 인생작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이언맨 1편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바로 이 오프닝 장면입니다. 초반에 이제 중동 어디선가 이제 자신의 무기를 시연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약간 그 허세 같은 모습을 쫙 보여주다가 중간에 이제 테러리스트들에게 납치를 당하고 뭐 이제 그렇게 되죠. 그 짧은 오프닝 시퀀스 안에서 토니 스타크가 얼마나 허세스럽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 세계관에서 토니 스타크는 어떤 위험에 처하는지를 굉장히 아주 효과적으로 잘 설명한 장면이에요. 또 하나 다른 점은 이 아이언맨은 스스로 내가 아이언맨입니다 라고 정체를 밝히는 히어로라는 거죠. 사실 이 MCU 영화들의 주인공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습니다. 기존처럼 이 정체를 숨기면서 벌어지는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근데 재밌는 점은 이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I am Iron Man이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 쓸데없는 성대모사 사실 이 엑스트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왜냐면 기자회견 장면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스포가 될까봐 촬영 현장에서는 이거 토니 스타크의 꿈 장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스포를 막을 수가 있었다고 해요. 사실 이 MCU 영화들이 이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기상천외한 이런 뭐 방법들을 쓰더라고요.
원작과 다른 점은 원래 아이언맨은 60년대 70년대 요때 태어난 인물이고요. 근데 여기서는 영화에서는 현대로 각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하워드 스타크라고 하는 아버지 캐릭터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비스라고 하는 캐릭터는 영화에서는 인공지능으로 표현이 되지만 원래 원작에서는 배트맨의 알프레드처럼 사람이에요. 집사입니다. 집사. 버틀러. 하지만 자비스를 사람으로 표현을 해버리면 이 배트맨하고 너무 똑같아져 버리니까 굉장히 영리하게 참 이 아이언맨스럽게 잘 재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 자비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만날 수 있냐면 에이전트 카터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사람 자비스. 요 사람 자비스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요거 한번 드라마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 아버지인 하워드 스타크의 역할은 2편에서 약간 두드러지는데 2편으로 넘어가 보죠. 2편의 이야기는 일단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 아이언맨이 이런 이 하이 테크놀로지 기술은 나밖에 못해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위기를 맞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편에서는 좀 더 많은 슈트, 그리고 좀 더 다양한 볼거리, 좀 더 화려해진 액션, 그리고 워머신의 활약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액션은 약해요. 진짜 너무 약해. 또 마지막 액션 장면 같은 경우도 그냥 필살기 몇 번 쓰더니 끝나버리고 무슨 드래곤볼 보는 줄 알았어요. 마찬가지로 1편에서 보여줬던 어떤 여러가지 새로운 캐릭터의 매력들은 2편에서는 그다지 보여주지 못해서 그 점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1, 2편에 단역으로 출연을 하면서 이제 깨알 재미를 선보였던 에이전트 콜슨 요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원래 이 존 파브르 감독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냥 세트장에 와서 이거 별로 비중 없는 단역이니까 잠깐 하고 가 그랬는데 보니까는 배우들하고의 케미가 좋은 거죠. 그래서 장면을 더 추가를 했고 결국엔 뭐가 됐습니까? 이 에이전트 오브 실드라고 하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왔어요. 어벤져스 영화에서는 죽은 것으로 표현이 되지만 살아 있습니다. 닉 퓨리가 콜슨 요원을 살려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ABC 채널의 에이전트 오브 실드도 한번 꼭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편의 악당이었던 그 이반 반코 같은 경우에는 이 목에 로키 문신이 있었대요. 그런데 제작자가 나중에 보고 야 이거 저거 사람들이 로키랑 어떤 관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혼돈을 느끼면 어쩌지? 라고 해서 나중에 CG로 지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악당 중에 라이벌 회사 해머의 이제 CEO인 샘 로겔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이언맨 그 토니 스타크 역할로 후보 중에 있었던 배우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아쉬움을 이렇게 달래러 2편에 나온 것 같죠? 3편 같은 경우에는 어벤져스 1편이 끝나고 이 뉴욕 사태를 통해서 트라우마를 얻은 토니 스타크가 어떤 그 잠도 못 자고 여러 가지 어떤 굉장히 다양한 슈트들을 막 공장처럼 양산하면서 이제 벌어지는 어떤 자기 성찰에 관한 영화입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슈트를 만들어 놓고 막판에 막 빵빵 터트리죠? 이 뭐하는 돈지랄. 거기다가 1편부터 등장했던 이 텐링스라고 하는 테러 조직은 사실 이 아이언맨의 숙적인 만다린의 어떤 조직인데 만다린은 너무 허무하게 표현을 해버렸죠. 아이언맨의 시그니처와도 같았던 AC/DC의 음악도 3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편, 2편의 감독이었던 존 파브르는 사실 2편도 1편처럼 이 시나리오가 계속 중간에 바뀌고 계속 제작자들의 간섭이 있고 하면서 사실 제대로 집중하면서 영화를 만들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어떤 의견 차이 때문에 3편에서는 감독을 하지 않았죠. 사실 액션이라든가 드라마의 어떤 얼개들은 3편이 가장 완성도가 있어요. 그러나 액션이라든가 어떤 설정들이 좀 튄다? 좀 너무 무리수를 넣었다? 라는 약간 좀 단점 때문에 괜찮았던 드라마가 좀 묻혀버리는 좀 경향도 있었죠. 좀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3편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버전이 따로 있어요. 판빙빙이 조금 몇 분 더 등장을 하고요. 이 영화 마지막에 이제 이 아크 원자로를 떼내잖아요. 그 수술을 받는 게 이제 중국의 한 병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이언맨이 악당들을 만들어낸 원흉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1편에서는 회사 내부의 적이자 라이벌이었던 사람이 아이언맨 슈트를 베껴서 악당이 됐고 2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아크 원자로를 같이 만들었던 사람이 이제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 사람의 이제 자식이 또 악당으로 나오고요. 3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좀 옛날에 조금 퇴짜를 놨던 한 천재가 또 악당이 돼서 돌아왔죠. 또 울트론은 이 사람 직접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 평화를 위해서 토니는
가만히 있어야 돼. 뭐 하면 안 돼. 그냥 건들면 안 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지구 평화를 위한 길입니다. 다른 히어로들 규제할 필요 없어요. 아이언맨만 규제하면 난 될 것 같아. 토니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전자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블 영화 속의 과학 기술들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이거 토니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어떤 공상과학 같지 않게 잘 녹여내는 어떤 장점을 가진 캐릭터를 연기를 했습니다. 어찌됐거나 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이 토니 스타크라고 하는 캐릭터 인생작을 만나면서 출연료뿐만 아니라 다시 어떤 글로벌 스타로 거듭이 났죠. 초창기 작품인 채플린 같은 경우도 이 꽃미모와 대단한 연기력을 볼 수 있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손만 댔다 하면 척척 만들어내는 이공계의 희망. 그러나 끝장나는 말빨과 잘생긴 외모, 금수저가 아닌 태어날 때부터 다이아 수저라는 사실에서 동시에 절망감도 느끼게 만드는 토니 스타크 그리고 아이언맨 시리즈 리뷰였습니다. 여러분은 아이언맨의 팬이신가요? 아이언맨을 응원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요 위에 카드에서 투표해 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아이언맨 영상과 캡틴 아메리카 영상에서 중복 투표 가능합니다. 이 두 캐릭터의 영상 투표를 합해서 승리한 캐릭터의 영상에서 댓글을 남겨주시고 투표를 해주신 분께 한 분을 뽑아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11월 개봉 전에 아이언맨 시리즈를 다시 한번 보는 것도 괜찮겠죠?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눌렀으면 구독 버튼도 콕콕 눌러주세요. 그러면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만나요. 안녕. 이게 진짜 아크 원자로였으면 전기세 안 내도 되는데